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갑자기 옛날에 흑사병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흑사병 쫙 그때 저까지만 다 노예제가 해서 그 귀족들이 영토를 따가 다치고 다 노예처럼 쓰다가 워낙 흑사병 딱 들으니까 인구의 3분의 2인가가 날아가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개인들이 이제 잉여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상이 이제 발전하면서 주체적인 인간들로 발전했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의 이제 물질적인 거에 바탕이 되려면은 이게 물질이 분배가 돼야 되는데 분배가 안 된다면 수리를 줄이는 것도 이거 완전히 이것도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또 들어서 그 방법이 아마 그런 질병이라든지 천재 질병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오, 무슨 얘기인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너무 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고도로 발달된 어떤 물질 문명의 토대 위에서 굉장한 어떤 영적인 문명을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배려해주는 사회예요. 그냥 그런 지금처럼 돈에 환장하는 세계에서 조금 완화되는 세상.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그 글에 보면은 굉장히 먼 시간을 바라보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혼자 상상하는 그 먼 시간에 그 조금 저기보다 더 먼 시간에 있는 그런 미래의 모습 상상을 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은 그런 어떤 고도의 영적인 있는 그 외에 그 서양의 책들 보면은 뭐 굉장히 뭐 과학 기술적이면서 굉장히 발달된 그 고도의 영적인 문명 같은 게 있잖아요. 선생님 책에 보면 뭐 지구가 영성 순위가 뭐 120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저는 생각 속에 그냥 단순하게 그거는 말 그대로 소수를 위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영적 각성, 영적인 성취를 하려면 이거는 좀 소수를 위한 말이에요. 그런 일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단전에 만들어지는 사람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이상 넘어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이게 영적 성장에 아무나 다 하면 된다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말 그대로 지구가 육체라면 거기 성장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이만큼인데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나 어느 한계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걸 넘어가려면 제 몸과 다른 몸을 다 죽어 다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를 화성을 옮겨 다시 살든가 다른 행성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지구에 가지고 어느 이상을 하겠다는 건 이미 지구의 한계는 우선 있어요. 물질적 한계가 우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그 전제 하에 이 얘기예요. 물질과 벗어나서 이 초월을 막 넘어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한계 내에서 했을 때 더 많은,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되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하는 사회, 일차적 표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없는 사회. 우리가 인간인데 전쟁 하나 할 수 있지 않냐? 전쟁 하나 정도 안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1차 목표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이 칸트가 평화란 국제 평화란 얘기하고 그 이후에 위에 만들어지는 몇백 년 걸리고 이런 식이 있는데 그래서 10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우리가 진짜 전쟁 안 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면 된다는 거야. 그 많은 걸 말하지 않아요. 말은 거창하고 분명히 이렇게 막 판타지적인 것을 많이 설명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이 사회에서 했을 때는 이걸 좌지우지하는 것은 물질적 바탕이에요. 네. 허황된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그 테두리라는 게 어떤 정보라든가 어떤 각가지 어떤 재화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독점 체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접근한 권한의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취득할 수 있고 자기 성향대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주체로 행동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사회. 그 정도의 말은 그런데 꼭 그걸 간단치 않아요. 그렇게
그게 만약에 지금 이 부의 불평등이 있잖아요. 완화시켜야 되겠죠. 근데 완화시켜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게 완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어떤 상황이 됐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부의 불평등이 완화될 거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냐? 이렇진 않잖아요. 분명히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이에요. 그러려면 부의 불평등이라는 게. 근데 도의 불평등도 있듯이 부의 불평등도 그러면 도의 불평등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간으로 해결해요. 한 공간에서 뭐 10명만 깨달을 수 있다. 간단히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하면은 수가 상당히 엄청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사람이 하나 죽으면 또 나오고 또 깨우치고 10명 죽으면 또 10명 깨우치고 10명 죽으면 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시간만 있으면 계속 된다니까요. 이 시간으로 해결해요. 이 도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가 있어요. 무조건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또 뺏어갈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로 완벽하게 불평등이 해결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뭘 설명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보편성이 왜 표피냐고 자꾸 얘기하시잖아요. 아, 표피, 그건 표피에 불과하지 않냐고. 그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때 판단을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할 게 많아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선 다양한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을 걸려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부분, 일본이 진행하는 거,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적인 면, 그리고 의식 수준 향상, 그리고 성격 시작해서 다양한 설명을 해야 돼서 말은 간단하게 그냥 보편성적인 차이가 있을 거라고 뭐 보편성으로 퉁쳐가지고 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배경지식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기에 대한 여러 근거들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 잊어먹었어요. 20년 전에 생각한 건데 20대 때 생각한 거라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더라고요. 결과만 얘기해서 보편성인 거지 생각했을까를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노력이나 아니면 진행해 온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장 신경 썼던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마구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이 의식 향상이에요. 의식의 향상을, 의식 수준 향상시켜서 이걸 발전시키려고 의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는가를 하려고 이거 하려고 굉장히 오래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 왜 정치적인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왜 이런 식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아니면 이런 식의 사건을 일으키고 아니면 저런 사건이고 사회 문제가 왜 생기고 뭐하고 뭐 하는 데에는 그게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그 국민은 다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그 국민들, 사람들 그 차이가 있는 거여서 굉장히 20, 30년 동안 압축된 그 의식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겹게 달려왔죠. 너무 빠르죠.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졌던 이유가 이걸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랬죠.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내가 그거 조금 천천히 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너무 빠르면 사람들이 다 이게 소외감, 모든 사람이 다 패배감을 느낄 거라고. 이 부작용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외감을 느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세상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그 성공했다거나 성취했다거나 느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고 도대체 세상은 너무 그 앞서가고 빨리 가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게 그 내부적으로 이 본능적으로 안에 심층에 쌓이는 게 소외감, 괴리감, 뒤처졌다는 그런 거, 뭔가 피해당하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것이 쌓일 거라는 거. 근데 그로 인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좀 늦출 수 없는가를 고민했는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구더라고 한번 대판, 붙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가 지금 그 시대, 그 나라, 그 시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 정도인지를 우선 보는 게 첫째예요. 그거 봐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지, 이후에 뭘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이제 미래 그 모세에게는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생각해 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걸 하라고 한 거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정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근데 뭘 하려고 그런 걸 했냐면은, 이후에 이제 우리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후 이제 전 지구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아가거나 뭘 하게 돼서, 시작은 천자국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떤 리더가 되거나 앞에 있거나 뭔가 1등 국가? 어쨌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 세상을 이끌어 가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런 정도의 힘을 가지려면 30년에 걸쳐 40년에 걸쳐 할 수는 없는데 그걸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그래도 결국은 백인들이 세상을 이끌잖아요. 그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가지고 하는 거, 기후나 아니면 지금은 자동차도 이제 수소나 전기로 바뀌고 하는 거나 이런 거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의제는 유럽이 만들었잖아요. 유럽의 이후에 지구 문명, 이후에 우리 문명에 가야 될 방향을 이미 제시해버렸잖아요. 한정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이게 그들이 하는, 백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들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리더예요. 앞에 가는 자들이라고. 반대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 근거가 그럴듯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명분이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힘도 있어요. 이 두 가지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 나중에. 그럴듯한 명분과 그런 명분을 관철시키게 할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게 하려고,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후에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것도 사실, 일본이나 중국 얘네들도 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은 버거운데 같이 해서 뭘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이걸 아직 못 따라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식의 고민, 지금의 우리가 하는 고민을 그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 말을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얘기 아무리 해봐야 이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상대방의 고집만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감정만 듣고 있는 게 돼버려요. 어떤 의제를 대화하려고 하면 그 의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의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만 한다고. 이건 국가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식의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주변국이 이걸 논쟁하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할 만한 의식 수준이 아직 안 됐을 때 이때 우리나라는 혼자 할 수밖에 없거나 외롭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주변이 못 따라오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그 전에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고 우리가 먼저 해 나가야 되거나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이거라고. 이 세계에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는 거고 되기 위해서는 명분이 쌓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천자국이 되거나 세계 1등국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그 공허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겠다는 건 아니면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될 때까지예요. 될 때까지 제가 마구를 하겠다는 제 마구 방향이에요. 이게 방향 가는 방향이 이러하다고. 그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뭐냐? 뭐라면 되냐? 뭐라면 되냐? 네. 글쎄요. 제가 뭘 한다는 걸 얘기했으니까 뭘 할지는 알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할까요? 1,000원만 내면 돼. 요즘 놀고 있네?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깎아. 500원. 요새는 애들도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과자가 없어요. 한 명한테 1,000원이지만 모이면 몇만 원이 되잖아요. 애들한테 모아서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이제 여기 계룡산으로 와서 계룡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계룡산이 아까 말한 대로 그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억울함 아니면 이용당한 거 그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으로 가는 이유가 그 발동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과거와 단절이라는 게 이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과거에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고 싶다고 말만 하고 예언을 퍼뜨려놨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나라가 이런 식 일부러 예언을 퍼뜨린 이 여론전이에요. 여론전. 제가 이 책 어딘가에 처음에 써놨잖아요. 이 신들이 여론을 펼친다고 여론전을 한다는 거. 여론 가지고 장난친다는 장난이라고 하면 그렇고 여론 가지고 먼저 한다고. 이 신도 여론을 이용한다. 그 예언을 가장 중요해요. 그게 여론을 쓰는 방법이 예언.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 이렇게. 화면을 영상을 쫙 보여주죠. 미래 세계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떠들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까지 장난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그런 건데 뭐 수당 방법 안 거리는 거야 사실은. 그런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좀 잔인하긴 해요. 알면 알수록 상당히 이쪽이 처절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에 고단자한테만 설명했지 저단자한테는 설명 안 하려고 했어요. 이유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인간으로서 이렇게 나오면 정말 대책 없어요. 대화를 그 다음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그게 돼요.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강정원에 오래 있어가지고 웬만한 걸 눈치를 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눈치 못 갔다면 진짜 둔한 건데 그럼 언제까지고 눈치 까지 말라고 차라리 지금 모르면 이후에도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제가 무안해지면 정말 제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 눈치를 까고 있을 거니까 굳이 비밀을 할 필요 없어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원래 고단자한테 사실 제가 대우를 많이 해줬거든요. 그들은 대우라고 생각은 안 해서 그렇지. 그게 고단자들이 질문하거나 고단자들이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줬어요.
질문하지 않은 부분은 얘기 안 했는데 또 그거 저 딴지고 있다 하던데 질문을 하면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세상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 방법이요. 어떻게 세상을 다룰 수 있는가 이게 일종의 방법인데 물어보면 대답을 다 해줬죠.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러고 저러저러 하고 이런 식의 것을 물어보면 다 대답해줬어요. 비밀을 일부러 안 하려고. 왜냐면 고단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살아가고 그들의 스스로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단자 아니까 알아서 하라고 우선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 책임은 스스로 지라고. 제 시행착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단자가 알아서 가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게 또 하나의 시행착오이기도 한데 어쨌든 믿고 다 얘기해줬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헛발질이었다는 거고 그때 꼭 헛발질도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던 것을 지금도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비밀을 물어보면 저는 다 얘기할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고단자한테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무나 질문하면 대답은 해줘요. 목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다 어쨌든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냐면 뭘 질문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뭘 질문하는 거란 내가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럼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모든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럼 나는 그 1000년만 살아봐. 같이 얘기하는데 이게 1000년 걸리거나 완전 걸리는데 그때 그걸 들을 수 있나? 서로만 100년 걸릴지 몰라 이렇게. 근데 저번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이거 코로나는 중국이 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라면서.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천재지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떤 부분이? 중국이 만들긴 했지만 그것까지도 선생님 혹시 마구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식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심층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의식이 그렇게 이제 하나 열까지 다 이렇게 알고 있냐면 되게 의식은 몰라요. 왜 모르냐고 아까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내 의식이 알았을 경우가 생겨요. 이 경우수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이제 이 일이 진행된다는 걸 내 의식이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그 어떤 행위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서 시작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이미 그 아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장소를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변해요. 이게 얼마나 변하냐면 이게 하도 경험한 게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옛날에는 쉽게 잘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정말로 정신병원에 갇히거나 이상한 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악마거든요. 근데 뭐 여기 대충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장소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 장소에서 사람이 죽기 시작해요. 죽기 시작해요. 아니면 사고가 나기 시작해요. 생각만 하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 장소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 전에 이건 뭐 생각이 아니라 가서 생기는 거는 이미 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울산에 불러내니까 선생님 왔구나 이게 생각하면 너무 나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사건 터졌으면 예전에는 너 때문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거기에서 내가 갔다 오거나 갔을 경우 아니면 뭐 했을 경우 어떻게 했을 경우 그런 식의 것이 많이 일어났죠. 제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뉴스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가는 상당히 문제가 커요. 근데 중국이 멍청한 거죠. 중국이 이 사스도 그렇고 이런 코로나도 중국에 시작했다고 하는 게 좋거든요. 원래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게 운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도 중국에서 시작하는 그 어떤 문명을 만들 수 있어요. 코로나 우리나라에서 시작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게 중국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적인 거 아니면 중국의 고단자가 이걸 할 거라고. 코로나가 우리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후에 만약에 어떤 과학 문명 아니면 우리가 지금 아직 안 생긴 그 어떤 그 획기적인 뭔가가 생기는데 이걸 최초로 하는 것을 중국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운을 별로 차더라고요. 저는 얼씨구나 받아버렸죠. 좋다고.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 보고 찬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기를 전 받았죠. 좋다고. 중요한 거 아니야. 중국이 한 거 아니야.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계제가 막 좀 높아야 돼요. 인과의 그런 것도. 저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알잖아. 이게 계제 문제가 아니잖아. 제가 얘기해 주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제? 그 흐름이 그런 어떤 사건의 흐름 속에서 그런 의미를 파악하는 게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운의 흐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그걸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아까 금비선이 질문한 거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인식의 어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거 똑같아요. 이게 금비선이 아까 그 대화한 거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시작해야 나중에 맥락이 현대까지 간다는 거죠. 감각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조건이 나와요. 어떤 그런 흐름. 그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요? 이 맥락을 그러니까 사건 여러 개 중에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그 기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만약 운의 흐름이 선생님이 보시는 건 저 못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걸 보기 위한 인식의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그거라고요. 우선 뭔가 보게 이제 의미부여하는 걸 하게 되와 이게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저런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우선 본인 욕구예요. 본인의 심층을 전제하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와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부모님이 내가 뭐 이러이러한 성격의 피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영향을 줘서 그것이 보게 만드는 맥락이 있고 사회 의미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이런 식의 피해의식 아니면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 이런 욕구가 있어서 그 맥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이 사회 맥락을 보게 되는가는 내가 이걸 보게 만든 그 내 안의 욕구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걸 자유관찰이라 하든 아니면 뭐든 간에 먼저 이 자기 내면의 이 욕망을 우선 이해해야 이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무래도 전 말 그대로 내적인 욕구로 사회를 보게 돼버리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본인 문제를 자꾸 사회에 투영하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것을 한 다음에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이게 가능하게 됐을 때 점점 세상을 돌아가는 그것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 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버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전 돛단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을 가르치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다가 어떤 의식의 상태가 되면 마치 뭔가 이렇게 벗겨낸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내 나름대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본인 욕구에 해당하는 것이 보인 거라고요. 세상이 보인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게 다 보이지는 않아요. 전지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전지라는 게 결국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본 거잖아요. 그럼 안 본 거잖아요. 전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개인의 맥락에 맞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내 맥락에 맞는 것만. 저도 이제 내가 보는 아까 말한 대로 보편성이나 뭐나 뭐 세상에 이렇게 움직이는 얘기 했지만 사실 이건 내 맥락이에요. 내 욕구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내가 왜 이런 걸 보게 되냐면 난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을 나는 이렇게 보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할 거고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이런 성격으로 그리고 이런 식의 내 가정 환경, 사회 환경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우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어떤 무아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그 내가 어떤 보편적인 의식으로서 이 세상의 구조가 이렇게 화하게 뭔가를 벗게 되듯이 그렇게 해서 그게 영적인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 세상에 그런 갖춰지는 것들이 다 갖춰져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요. 그러면 무아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분은 내 욕구가 이렇게 보게 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욕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무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아 자체가 어떤 모든 세상의 어떤 인과의 흐름이라든가 각각의 사물의 어떤 그런 어떤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어떤 크다란 의미들 그 의미에서 파생되고 있는 어떤 사건의 어떤 질서 같은 게 무아에서 비롯된 어떤 전지적인 어떤 인식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무아의 입장에서 나의 구조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심리 체계에서 그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게 되면 어떤 전지적인 어떤 네, 통찰력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줘요. 근데 그건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조의 성취가 엄청나게 올라가든 그 이상 올라가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무아를 체득하면은 그 무아로서 있는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어떤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나의 고구마의 그런 삶으로서 그런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하면서 이렇게. 네, 그걸 다 봐야 돼요. 고구마로서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에 나게 된 그 욕구, 그리고 이걸 보고 있는 나의 관점, 그리고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모습, 이거 다 각적으로 다 관점이 있어요. 이걸 다 볼 수 있으려면 무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흡수해져요. 그러니까 무아가 안 된 만큼 관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이걸 못 보게 되고 저걸 못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미도 못 찾고. 그게 간단하게 그냥 다른 사람 의견 안 들어요. 다른 사람 의견 듣기 위해서는 내가 무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들으려면. 그러면 무아가 됐잖아요. 무아가 된 의식이 있고 나의 삶을 고구마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의 의미가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의미는 어디까지는 나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무아가 완벽한 무아가 아니라 조금 나은 무아지. 그러니까 무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무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로 인해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마구도 자기의 그 지금의 이 생존을 적절히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모든 건 물리적인. 그럼 보편성은 있어요. 그거는 아예 없다는 거죠. 보편성도 보편성도 크기가 있어요. 절대 보편성 이거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절대 없어요. 이 환상 깨는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무조건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보편성이 아니에요. 그냥 한정된 보편성. 그나마 그냥 상대적으로 이만큼의 보편성, 이만큼의 보편성. 아니면 그들끼리의 보편성. 아니면 우리끼리의 보편성. 이런 식으로 그 국한된 보편성이에요. 근데 이 보편성이 인류 역사상 지금의 가장 큰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대이거나 획득했거나 왜냐면 과거에는 글로벌이 없거든요. 제국이잖아요. 몽고가 이쪽까지 온 이만큼의 크기가 동양의 서양까지 온 이만큼의 그 전에 알렉산더가 이만큼 크기가 있는데 이 나라 크기만큼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나라 크기만큼 사고할 수 있는 크기가 된다고요. 인간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사회 구조가 투영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이 사회 구조를 베낀 거거든. 내 심층의 무의식이나 내 정신적인 거. 지랄해봐야 결국 사회의 한계예요. 지금 우리가 왕권시대에 살게 됐으면 우리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이 프로이드를 까는, 들레주가 프로이드를 까는 게 그거 있잖아요. 너도 조태가리 조숙된 거다. 이게 조태가리에서 많이 써요. 앙티오디푸스에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이 프로이드도 결국 이 왕권시대 전제주의 이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그 사회에 왜 다른 사회가를 자기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우리가 만약에 왕꽃시에 살고 있었으면 지금 같은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고하는 존재가 돼요. 왕권 기준에 의해서 이런 상하관계, 권력적인 그리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사회가 만들어준 만큼의 사고 크기와 심리라고. 그러니까 제국을 만든 국가는 제국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사고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제국이 깨졌을 때 다시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몽고에 의해서 그 제국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가 이성계랑 개작살인을 내버렸잖아요. 뭐 이렇게 결정한다. 어쨌든 간에 이게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제국을 잊어버리고 이 한 나라에 이게 그 협소하게 축소된다고. 그러면서 이 개정사를 이용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제국의 사고가 협소하게 되는 이 사실 상당히 그 아쉬운 그 시대 이때가.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점점 사고는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일본한테 터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고가 줄어들지 않았으면 일본한테 지지 않았겠죠. 일본을 개방해가지고 다른 나라 문명 가다든가 조청 만들고 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뭐 봤어요? 명나라만 이제 똥구멍 핥았잖아요. 그 명나라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 게 사고의 한계를 준다고요. 아무리 지가 천재고 천재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이 사회적 한계를 넘어갈 방법이 없어요. 퇴계든 아니면 뭐 그 당시에 천재 누구든 간에 어쨌든 그들의 한계는 그 사회가 준 만큼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천재 똑똑하더라도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해주는 만큼의 사고가 천재예요. 신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회에 한정된 사고밖에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사고하는 그 밖의 사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게 됐을 경우 사회가 죽여버려요. 죽이서니까 혼자 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사람들이 그걸 바보라고 하거나 이게 옛날 역적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번외로 그러면 그 선생님하고는 그럼 철저한 그 현일 박재봉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그런 필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 거라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보는 거라는 것을 저도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건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봐야 이건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도가 난 높아서 이거 해결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바보란 뜻이에요. 그건 바보를 다르게 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선생님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원리가 있어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내가 어떤 원리에서 하고 있는가 배우고 여러분도 그 원리를 배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판단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결국에 나처럼 하는 사람이 될 거라면 이 세계 아니면 이 세계 이전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설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보고 내 거라고 우선 확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충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충돌이 나면 저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결정된 조건 속에서 마구로 하면은 언젠가 충돌도 막 일어나고 하잖아요. 네, 충돌 일어나겠죠. 먼저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화해하거나 대화하겠죠. 우리는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먼저 전쟁 안 하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마구가 가능한 도단자끼리의 전쟁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고 있었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건 고단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있잖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서로 상충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단자끼리나 신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는 분명히 엄청 달라요. 중국은 중국의 신관들이나 중국의 고단자들이나 이들은 자기네 나름 자국의 입장에서 세상을 우선 볼 거 아니에요. 이로 인해서 우리하고 많이 다투게 됐죠. 다투기도 했고 그 과정을 써놓은 것이 여기 앞에 좀 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